자,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진실 게임은 따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정치 검사를 반드시 단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학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에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참여한 검사들을 색출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 대체법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항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보면 검찰은 아무래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는 검사가 파면될 수 있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법무장관이 최종 징계권을 갖기 때문에 네.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검사를 파면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법원이 관여해야 돼요. 네. 금고 이상의 선고, 이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탄핵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치 권력과 상관없는 법원과 헌재가 관여할 때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일반 공무원처럼 정치 권력이 즉 법무장관이 검사를 징계를 통해서 파면시킬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바꾸자는 건데 지금 이 바꾸자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이 옳은 거지 네. 항소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주장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소를 전체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민주당 측에서 또는 검사 측에서 또는 법무장관이 일부만 항소하지 맙시다라고 했으면 네. 그나마 논박의 대상이 되는데 전부 안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항소 중에 뭐 나무, 김만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일부 양형부당 좋습니다. 양형부당 항소 안 할 수 있죠. 무죄 나온 것도 항소 일부는 했어야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따른 추징 관련돼서 항소했어야죠. 근데 전부 다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항소 이후 개진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거기에 녹아내가지고 일부 항소 이후에서 빼버리면 되는 걸 네. 항소장 자체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검사가 하는 주장과 민주당이 지금 하는 주장이 누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께 판단의 기준을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들을 이제 골라내서 인사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논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당한 명령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는 게 옳지 않냐라는 논리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이게 또 여기서는 항명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이제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것과 이 검사들의 움직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검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죠. 사실 실제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도 그 수사팀은 이거 즉시 항고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명시해서 어쨌든 내용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과연 이
이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 검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외압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인 네.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이 분노의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느냐. 예를 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그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네. 사실 검찰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에도 해왔던 일인 것이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견은 뭐 당연히 수사팀에서는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서 대검 내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했을 때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것이 이전의 사례에도 비춰봤을 때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네. 저희가 포인트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실제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검찰 내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항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항소를 못하도록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검찰 내에서 항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검찰의 그런 결정을 뒤집는 시도를 했느냐.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네. 항명이 뭐가 항명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법무장관이 만약에 이걸 항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거에 대들었다고 항명이냐. 그럼 항명이 아닌 것이죠. 그럼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저는 본인들이 네. 결정해놓고 그 탓을 오로지 법무부와 그 윗선으로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된 대로 수사지휘권을 그런 발동을 해달라라고 했으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과 원리대로 맞추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이견이 자꾸 나오는 사례들을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부가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했던 이 수사 검사들을 다시 재판에 투입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의 원칙이 있죠.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재판은 따로 재판만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만은 수사했던 검사가 재판에 그대로 들어가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원칙에는 또 어긋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여긴 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것이 네. 가장 그 공소유지에 적합해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수사를 네. 해서 그 분위기나 전체적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1호 지시가 뭐냐면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사검사는 주로 이제 기소한 이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잖아요. 그럼 발령 난 이후에 직무대리를 명받아가지고 와서 또 공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의 그 공판의 대상은 뭐냐면 전 정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현 정부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잘 공소유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전 정부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또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네. 잘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 편에 대해서는 칼이 묻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의 편에 대해서는 칼이 잘 들어야 되냐. 네. 지금 이 얘기를 비판의 요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은 뭐 당연히 대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법무부가 지시한 거는 뭘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복귀한 검사,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팀에서 있다가 복귀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일일 파견 형태로 재판에 참여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대전제를 깨고 어떤 예외를 선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어떤 공소 유지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특검 측에 예외적으로 협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수사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그러니까 허용을 해서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검 측의 요청에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법무부에서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